시인우 여러분, 아보카도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 주의사항 6가지입니다. 아보카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의사들도 권하고 TV에서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심장, 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보카도를 잘못 보관하면 산화지방 노출이 18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질 위험이 하룻밤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60세 이상 분들 중 99%가 이런 실수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만 해도 며칠 만에 뇌졸중 위험이 47%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 사시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아보카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혹시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건강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 팁 계속 가져올게요. 실수 6번. 씨를 남겨두면 신선하다. 6번째 실수입니다. 자른 아보카도에 씨를 그대로 놔두면 색이 안 변한다? 이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요. 과학적으로 확인해보니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식품과학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보카도 100개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씨를 놔두고 한쪽은 씨를 빼고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씨를 놔둔 쪽이 겨우 2%덜 변했어요. 그것도 씨가 닿은 아주 작은 부분만요. 나머지는 똑같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보카도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공기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씨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씨가 닿은 부분만 물리적으로 가려줄 뿐이죠. 그런데 더 유용한 게 있습니다. 씨를 놔두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래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2021년 FDA 연구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잘못 보관한 아보카도에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스테리아라는 균인데요. 이게 매년 미국에서는 260명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해서 유산이나 사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른 면에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발라주세요. 구연산이 pH를 낮춰서 변색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 랩으로 꽁꽁 싸는데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표면에 딱 붙여서 싸야 해요.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습도가 적당해서 보관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72시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보카도 전용 보관 용기도 나와요.
밀폐가 잘 되는 제품들인데 2023년 소비자 리포트 테스트에서는 5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됐다고 합니다. 자, 실수 5번.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 주의. 5번째 실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해요. 미국에만 600만 명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데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하나에 21 마이크로그램, 하루 권장량의 26%나 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피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희석제는 바로 이걸 막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보카도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2018년 미국 응급의학저널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68세 남성분이 심장 판막 수술 후 3년 동안 와파린을 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보카도를 드시기 시작했죠. 2주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혈액 응고 수치가 치료 범위인 2.5에서 위험한 수준인 1.2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마운트 시나이 병원 심장내과 로버트 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실 때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약 용량은 평소 드시는 비타민 K 양에 맞춰져 있거든요. 갑자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더하거나 빼면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아보카도만이 아니에요. 아보카도 오일, 과카몰리, 요즘 유행하는 녹색 스무디에도 아보카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보카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일정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서서히 조금씩 시작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정하세요. 식단을 바꾸는 동안에는 혈액 검사를 더 자주 받으세요. 요즘 나온 새로운 혈액 희석제들은 비타민 K와 상호작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식단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물론이고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같은 비타민 K 많은 음식들을 기록하세요. 병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드시는 걸로 혈액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실수 4번. 덜 익은 아보카도 스무디. 네 번째 실수입니다. 딱딱한 아보카도 믹서에 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갈아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소화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살균 물질입니다. 아보카도가 익으면 이 퍼신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2020년 농업식품학 저널 연구를 보면 덜 익은 아보카도는 잘 익은 것보다 퍼신이 3.7배나 많았습니다. UCLA 메디컬 센터 위장병 전문의 리사 톰슨 박사님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셨대요. 아보카도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스무디 먹고 나서 심한 복부 팽만, 경련, 설사를 호소하시는 분들이죠. 자세히 물어보면 거의 다 딱딱한 아보카도를 드셨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덜 익은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장내 유익
균이 23%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어요. 단 4주 만에요. 덜 익은 아보카도의 복합 전분과 타닌 성분이 장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맛도 문제예요. 덜 익은 아보카도는 믹서로 갈아도 매끄럽지 않아요. 거친 덩어리가 많아서 먹기 불편하고 쓰고 풀 냄새가 나서 다른 재료 맛을 다 망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고르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들어가되 물렁물렁하지 않으면 딱 좋아요. 꼭지 부분을 떼어봤을 때 안이 초록색이면 완벽합니다. 갈색이면 너무 익은 거고 꼭지가 안 떨어지면 더 기다려야 해요. 빨리 익히는 방법. 종이봉투에 바나나, 사과랑 같이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이 에틸렌 가스를 내뿜어서 익는 걸 도와줍니다. 실온에서는 4에서 5일, 종이봉투 방법으로는 2에서 3일이면 익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으로 익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실제로 익은 게 아니에요. 퍼신 수치도 그대로고요. 실수 3번. 라텍스 알레르기 있으신 분. 세 번째 실수.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고무장갑, 풍선, 고무줄에 가려움이나 붓기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아보카도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천연 고무 라텍스의 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구분을 못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알레르기 천식 면역 학회지 연구를 보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 53%가 아보카도에도 반응한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면역학자 제니퍼 파텔 박사님 사례를 들어보면요. 34세 간호사가 병원에서 장갑 끼면서 가벼운 라텍스 민감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과카몰리를 먹고 몇 분 만에 목이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에피네프린을 바로 주사해서 살아났어요. 더 위험한 건요. 원인 단백질인 키티네이스는 열에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도 생 아보카도만큼 위험해요. 식당에서는 라텍스 장갑으로 음식 만들 때 단백질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같이 조심해야 할 음식들. 바나나, 키위, 밤, 파파야. 이걸 라텍스 과일 증후군 식품군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유럽 연구에서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 500명을 추적했더니 89%가 이 중 최소 2가지 음식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텍스 민감성이 의심되면 먼저 검사를 받으세요.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확진되면 완전히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조리 방법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외식하실 때는 항상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세요. 직원에게 알레르기를 알리세요. 아보카도 들어간 메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요즘 소스, 스프레드, 심지어 빵에도 아보카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2번. 아보카도 씨 먹기. 두 번째 실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데요. 아보카도 씨를 먹으면 좋다고요. 인플루언서들이 아보카도 씨가 가육보다 황산 화제가 더 많다면서 스무디에 갈아 넣고 가루로 만들어 먹고 심지어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항산화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맞아요. 2013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에서 아보카도 씨에 페놀 화학물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이 안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독성 물질도 함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퍼신 농도가 가육보다 100배나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이 단단한 섬유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제가 있어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시더스 시나이 병원 위장병과 마이클 로버츠 박사님은 지난 2년간 아보카도 씨를 먹고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 7명을 집도하셨습니다. 씨를 갈아도 날카로운 조각들이 위산으로 분해가 안 돼요. 대신 장벽에 작은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26세 여성이 매일 스무디에 아보카도 씨 가루를 넣어 먹었는데 3주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소장에 여러 개의 작은 찢어짐이 발견되어 즉시 수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독관리센터 보고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아보카도 씨 관련 신고가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상은요, 심한 변비, 장폐색,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 청산가리 비슷한 중독 증상까지.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 씨에는 우리 몸에서 청산가리로 바뀌는 성분이 있어요. 사과씨와 비슷한데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2021년 FDA 독성학 보고서를 보면 아보카도 씨 하나만 갈아 먹어도 실험 동물의 심장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퍼신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집에서 갈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 씨를 안전하게 가루로 만들려면 산업용 분쇄기가 필요해요. 수백만 원짜리 장비죠. 가정용 믹서로는 안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작게 부서진 것 같아도 장을 손상시킬 만큼 충분히 큽니다. 제대로 된 영양사나 의사는 아보카도 씨 먹으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전보다 조회수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퇴비로 만드세요.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 좋은 비료가 됩니다. 장식품으로 조각하시거나 천연 염색제로 쓰세요. 몸속에 넣지만 마세요. 실수 1번. 아보카도를 고온에서 조리하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를 구우시거나 튀기시거나 뜨거운 요리에 넣으시나요? 그럼 건강에 좋은 성분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생깁니다. 아보카도가 좋은 이유가 뭔가요? 단일 불포화 지방, 특히 올레산 때문이죠.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섬세한 지방은 발열점이 낮습니다. 겨우 271도예요. 이 온도를 넘으면 분자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질 과산화라는 과정이죠. 2020년 식품과학저널 연구를 보면요, 아보카도 오일을 356도로 단 10분만 가열해도 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화합물이 WHO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식품 독성학 전문가 패트리샤 윌리엄스 박사님 설명으로는 이렇게 분해되면 아크로레인과 하드록시노날이라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여러 연구에서 암 위험 증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연구팀이 확인해 보니
구운 아보카도는 생 아보카도보다 하이드록시노날이 15배나 많았습니다. 열로 파괴되는 건 지방만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의 비타민 C, 비타민 B들, 비타민 K도 열에 약해요. 식품화학 저널 분석을 보면 아보카도를 5분만 팬에 볶아도 비타민 C의 89%, 엽산의 76%, 비타민 B6의 65%다 날아갑니다. 건강에 좋다고 먹는 영양소를 요리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보카도가 열로 갈색으로 변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겨요. 탐방이나 너무 익힌 감자튀김에 생기는 발암 물질이죠.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인체 발암 강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테스트에서 구운 아보카도의 아크릴 아마이드 수치가 킬로그램당 185 마이크로그램 권장 한계를 넘었습니다. 맛도 영양도 다 망가집니다. 크리미한 질감은 질기고 쓴맛으로 바뀌어요. 섬세한 맛은 타는 냄새로 변하고요. 그래서 전문 셰프들도 요즘 뜨거운 아보카도 요리를 거의 안 합니다. 손님들 불평에다 건강 우려까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조리 후에 아보카도를 넣으세요. 따뜻하게 먹고 싶으시면 요리를 60도 이하로 식힌 다음 아보카도를 추가하세요. 영양도 살리고 식감도 좋습니다. 실전 팁. 김밥. 아보카도는 상온에서 넣으세요. 파스타. 면을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아보카도를 섞으세요. 소스나 드레싱. 따로 만들어서 조리한 음식 위에 뿌리세요. 구운 맛을 원하시면요. 다른 재료를 구우세요. 옥수수, 고추, 양파를 구워서 조금 식힌 다음 생 아보카도와 섞으면 됩니다. 스모키한 맛은 나면서 아보카도 영양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요즘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스모킹 건이라는 도구로 생 아보카도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훈제 향만 입힙니다. 앞으로 아보카도 요리는 영양을 살리면서 맛을 더하는 창의적인 냉조리 기법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보카도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강력한 건강식품이지만 올바르게 먹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숨겨진 진심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실수가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아보카도 먹고 나서 안 좋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